그래도 부동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공간을 확보하시려면 네네. 그럼 어떻게 자체적으로 또 이거를 다 매입을 하고 이거는 좀 너무 스케일이 커지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사실 항상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돈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는 2002년도부터 제조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파박스라는 브랜드는 그 제조업 위에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2015년도에 이 사업을 런칭한 사업입니다. 그럼 TMI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박스는 그냥 TMI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조업에서 뭐 큰 돈을 벌지를 못했지만 꾸준한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알파박스의 지점 확장에 지금까지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읽고 왔는데 네.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캠핑 얘기도 좀 나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좀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큰 실패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제조업을 2002년도부터 했었는데 초창기에 제가 타이밍 싸움에서 내가 좀 잘해서 몇 년 동안 큰 돈을 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젊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수소 충전 관련 장비를 만드는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한 3년 동안에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원들을 넣어서 제품을 개발했는데 다 개발해놓고 내가 막상 팔려고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장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몇 년 전부터 현대자동차가 수소 관련 쪽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너무 앞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기술보다는 사업은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느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한번 크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바로 도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냥 공부를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나는 원래 공고 출신인데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선박에 관련된 거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주말과 야간을 이용해서 내가 방통대를 다녔습니다. 방통대를 한 5년 만에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석사 과정을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을 하니까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가 2015년입니다. 그때 저는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 베이스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오니까 사람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이게 저는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는 튀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 나이가 그때는 이제 공부할 때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유행을 타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템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행을 안 타는 사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뭔가 혜자를 쌓는, 성을 쌓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원칙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원칙 속에서 사업 아이템을 하나씩 대입을 해봤습니다. 대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업 아이템은 주차장 사업이었는데 그 원칙 속에서 한 3가지는 맞았고 1가지 정도는 안 맞았죠. 그런데 이제 주차장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크게 망하고 또 7년 동안에 일보다는 공부에 많이 전념한 시기다 보니까 자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 시기에 제가 이제 계속 캠핑을 다녔죠. 애들이 어렸으니까. 캠핑을 다녀본 사람들은 특히 겨울철에 캠핑을 다녀보면 압니다.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그 캠핑짐을 어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찾았는데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얻었냐 하면 아파트 지하에 있는 빈 사각 공간이 있습니다. 데드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칸을 찔러서 내 짐을 보관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이게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참을 한 1년 동안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죠. 여기에 주차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아파트 단지의 관리 사무소장들을 만나 가지고 누 단지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펼쳐볼 거야. 가능하겠어 말겠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좋은 사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업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냐면 아파트 지하 공간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개인이 들어와서 영리적인 활동을 못한다. 만약에 하려면 뭐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 한 1년 동안 공부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수요는 정말 많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어떨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의 이런 사업을 셀프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회사들도 너무 크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부동산 산업의 하나의 섹터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그래프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부동산 리스트가 종류가 많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또 호텔 체인들도 있고 셀프 스토리지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20년 동안의 리츠 수익률을 보는데 20년 동안에 항상 1등이 뭐냐면 이 셀프 스토리지 분야인 거예요. 와, 그래서 느꼈죠. 와, 이 정도로 규모가 크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은 어떨까 보니까 일본에도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일본은 가까우니까 내가 바로 비행기 타고 딱 갔죠. 가서 둘러보고 또 한 번 더 가서 이제 그 가이드를 데리고 가가지고 투어를 몇 군데를 했죠.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경남 김해입니다. 요 근처에서 1호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년이 넘게 한 자리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